안녕하세요. 오늘은 김영하 작가의 영화 산문들을 묶어서 출판한 굴비낚시라는 책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책은 2000년도에 마음산책이라는 출판사에서 출판이 되었고요. 이 책의 표지 뒷면에 보면은 이렇게 김영하 작가의 20대 때의 사진이 실려 있습니다. 그리고 김영하 작가에 대해서 소개가 나오는데요. 1968년에 태어났다. 청소년기를 서울에서 보냈다. 바람 거센 잠실에서 대학교까지 다녔고 이후 성곽도시 수원으로 옮겨갔다가 다시 아름다운 서울로 돌아왔다. 1990년대 초반 삶이 무료해서 글쓰기에 발을 들여놓았고 지금까지 그것으로 밥을 먹고 산다. 그리고 이렇게 더 설명이 있습니다. 이게 20대 때 김영하 작가의 모습과 작가의 소개였습니다. 이 책은 단 한 번의 삶이라고 하는 비교적 최근에 나온 김영하 작가의 에세이집입니다. 이 책에서 보시면은 또 50대가 되신 김영하 작가의 사진이 이렇게 있고요. 지금은 안경을 쓰셨고 아마 이전 사진도 렌즈를 끼셨던 것 같습니다. 눈이 이렇게 좋은 것 같지가 않으신데 약간 20대 사진에는 안경을 안 쓰셨고 지금 50대 단 한 번의 삶 이 책을 내셨을 때는 안경을 쓰시고 이렇게 사진을 찍으셨네요. 여기에 보면은 수원에서 살 때의 그 부분이 이렇게 나옵니다. 대학을 졸업한 후 우리 가족은 수원으로 이사를 갔고 나는 운전을 시작했다. 경부고속도로를 자주 이용하던 그 시절에 나는 아무 이유도 없이 질주하던 차의 핸들을 돌려버리고 싶은 자기 파괴적 충동을 느꼈다. 그러던 어느 화창하던 봄날의 오후 어떤 힘이 내 안에서 갑자기 튀어나왔다. 곧바로 핸들을 바로 잡았지만 차는 중심을 잃고 빙그르르 두 바퀴를 돈 뒤 후면 범퍼로 중앙분리대를 가볍게 들이받고 나서야 멈췄다. 고개를 들어보니 그랬다. 나는 반사적으로 몸을 웅크리고 고개를 핸들에 거의 박을 듯이 숙이고 있었다. 뒤따라오다 급정거한 차들과 내 차가 마주보고 있었고 내 양손은 구명대라도 잡듯 핸들을 꽉 움켜쥐고 있었다. 그때까지 있는 힘을 다해 브레이크를 밟고 있던 오른발은 마치 딱딱한 나무 토막처럼 느껴질 정도였다. 2차 사고는 없었고 차 손상도 후면 범퍼가 내려앉은 정도에 불과했지만 머리를 선반 같은 곳에 거세게 부딪힌 것 같은 기분이었다. 아주 잠깐 죽음의 충동이 나를 지배했으나 나는 살아남았고 참으로 다행하게도 다른 누구도 다치게 하지 않았다. 그 시절의 내 우울은 나는 나를 파괴할 권리가 있다. 같은 소설에 녹아있다. 이렇게 20대 때 수원에서 사실 때 겪으셨던 일을 적으셨습니다. 50대의 지금의 김영하 작가라고는 생각이 들지 않을 정도의 그런 해프닝이었죠. 김영하 작가. 아마도 그런 면이 있으셨기 때문에 아까 그 단 한 번의 삶에서도 말씀하셨듯이 나는 나를 파괴할 권리가 있다라는 그런 소설도 쓰시지 않으셨는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처럼 김영하 작가가 또 다른 인터뷰에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20대 때는 본인이 굉장히 폭력적이었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셨습니다. 다들 청년기에는 이렇게 혈기가 왕성하고 그런데 특히나 김영하 작가는 더더욱 그러셨던 것 같습니다. 여튼 지금의 김영하 작가를 보고는 도저히 20대 때의 김영하 작가라고는 생각을 할 수 없는 그런 면들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 면들을 이렇게 산문집, 두 권의 산문집을 비교를 하면서 읽으면은
20대 때는 김영하 작가가 이렇게 생각하고 이런 투로 말씀을 하셨구나. 그리고 50대 때는 또 20대 때는 또 다르게 또 50대의 어떤 연륜이 쌓인 그런 투로 이렇게 글을 쓰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굴비낚시는 김영하 작가가 직접 그 제목을 선택한 것 같은데요. 보면은 왜 그 굴비낚시라고 그 제목을 그렇게 했는지 또 이 책의 서문에 그렇게 설명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영화들은 심심찮게 내 삶과 얽혀들었다. 그러나 그런 영화가 많은 것은 아니다. 본래 나는 그리 영화를 열심히 보는 사람이 아니다. 기회가 닿으면 혹은 시간이 있으면 혹은 공짜표가 생기면 이벤트 삼아 극장을 드나들었을 뿐이다. 그래도 한 번쯤은 그런 기록들을 남겨야 하지 않을까 생각했던 적은 있었다. 물론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건 글을 써서 밥을 먹기 시작한 이후의 일이다. 그래서 시작한 일이 세상 만사가 그렇듯이 변질되어 버렸다. 어쩐지 내 인생의 영화 혹은 추억의 명화 같은 글은 내게는 어울리지 않았던 것이다. 할 수 없이 어쩌면 자연스럽게 영화에 대한 글쓰기를 하겠다는 내 기획은 내 잡스러운 일상과 상념에 관한 일기로 변질되어 버렸다. 그래서 나는 가끔은 자조적으로 이런 내 작업을 굴비낚시라고 부른다. 누가 굴비를 낚겠는가? 생선이면서 생선도 아닌 것을 어디 가서 낚겠는가? 그저 낚싯대 하나 들이우고 낚이지도 않을 굴비를 상상하며 나름의 생각에 빠져 허우적대는 것. 그게 내가 상정한 내 글쓰기의 모습이다. 네, 그렇습니다. 이 김영하 작가는 여기에 이제 소개되고 있는 18편의 산문들이 있는데 그 산문들은 영화를 소재로 영화를 본 것을 계기로 본인의 어떤 상념에 대한 글들을 쓴 것입니다. 에세이지요. 물론 이 산문들은 시작은 그 영화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영화에 대한 아주 심도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그런 본인의 상념들을 전개해 나가는데요. 어떤 부분들은 김영하 작가가 너무 해박하셔가지고 따라가기가 어려운 그런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마도 지금 50대를 50대이신 그 김영하 작가라고 한다면은 아마 같은 영화를 보고 이렇게 또 영화 산문을 쓰신다고 하신다면은 지금에 쓰시게 되면은 그런 글들은 조금 다른 성격의 다른 뉘앙스를 갖는 글들을 쓰시지 않으실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굴비낚시에 언급이 된 18편의 영화가 그렇습니다. 오수정 죽거나 혹은 나쁘거나, 셜리 댄스, 러브레터, 매트릭스, 주유소 습격 사건, 섹스피어 인 러브, 쇼생크 탈출, 아메리칸 뷰티, 시네마 천국, 토이 스토리 2, 걸 언더 브릿지, 유턴, 부기 나이트, 애널라이즈 디스, 그해 불꽃놀이는 유난히 화려했다. 그리고 백치, 동사서독, 다다를 수 없는 나라, 대부2 그렇습니다. 여기 이렇게 언급된 영화 중에 몇 편을 보셨나요? 저는 한 6편, 7편 정도를 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러블레터. 다들 아마 한 장면은 다들 아실 겁니다. 유명했지요.
몇 년 전에 여기 출연했던 그 여자 주인공이 갑자기 돌아가셨죠? 나이도 많지 않으셨는데 그렇습니다. 러블레터. 그리고 시네마 천국. 그렇죠. 시네마 천국도 시칠리아가 배경이었죠. 그리고 데부트도 시칠리아가 배경이었고요. 배경이 아니라 그렇죠. 그 마이클이 잠시 머무르게 되는 이탈리아의 섬, 거기가 시칠리아였는데 그렇습니다. 시칠리아가 은근히 영화의 배경이 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랑브루라는 프랑스 영화에서도 시칠리아가 잠깐 나왔었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김영하 작가가 시칠리아에 대해서 관심이 아마 많이 생기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행의 이유, 그리고 아주 오래 준비해온 대답, 그런 에세이들을 쓰시지 않으셨나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오래 준비해온 대답은 시칠리아 여행기를 적은 글이었죠. 저는 이 굴비낚시 이 책을 보면서 90년대 말 그리고 2000년도에 나왔던 그런 영화들을 거기 이제 나열이 되어 있으니까 그때 그 영화들을 봤던 그때 그 영화들이 이제 개봉을 했던 그때 시기로 잠시 돌아가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랬었죠, 그때는. 여기에 실린 그 영화 산문들은 영화 잡지 스크린, 유명한 영화 잡지였죠. 스크린에 실렸던 그런 글들이었습니다. 그런 글들을 모아서 이렇게 굴비낚시라는 책을 출판하게 되고요. 그 이후에 이 책을 본 영화 관계자, 영화 관계 저널리즘에서 주간지, 일간지에서 우리 그 매체에도 좀 영화 산문들을 좀 실차해가지고 김영하 작가에게 이제 요청을 하지요. 그래서 주간지로는 시내21 그리고 일간지로는 중앙일보에서 김영하 작가의 영화 산문들을 실게 됩니다. 이제 그런 내용들은 역시 같은 출판사에서 나온 마음산책에서 나온 김영하 이우일의 영화 이야기 이 책에서 또 계속됩니다. 김영하 작가의 20대 때 김영하 작가를 만나볼 수 있는 그런 책이었고요. 저는 김영하 작가의 에세이가 궁금해서 김영하 작가의 에세이를 이제 구하다 보니까 굴비낚시라는 영화 산문 에세이를 이제 구하게 된 건데요. 혹시라도 영화에 대한 어떤 자료를 조사를 하거나 아니면 본인이 봤던 영화에 대한 감상을 공유를 하려고 이 책을 읽으신다면은 방향이 조금 다를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김영하 작가의 팬이라고 한다면 김영하 작가가 20대 때는 작가 초기 때는 이렇게 글을 쓰셨구나 하는 또 재미있는 발견을 할 수 있는 그런 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마음산책에서 나온 영화 산문 굴비낚시 책을 구해서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렇지 않고 영화에 대한 자료나 아니면은 그 영화에 대한 어떤 감상을 공유하고자 하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조금 권해드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산문이다 보니까 그때의 그 시대상 또 그리고 작가의 또 젊었을 때 느꼈던 점은 또 젊음이라는 것을 갖고 있기에
좀 다르게 느껴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영화 산문 굴비낚시, 저는 여기에 나열된 영화들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